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373페이지 가처분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는 우리가 앞에 가등기에서 배운 거와 똑같습니다. 해결 방법은 똑같거든. 그럼 일단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글자를 보세요. 처분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우리 법학 시간에. 그럼 처분의 제한 이래 하면은 압류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지. 가처분이 있지. 경매가 있어요. 경매. 우리 법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가처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압류는 세무서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 여기 이제 경매 있죠. 경매는 또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럼 이제 관계 있는 거는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출발을 어떻게 딱 하느냐 하면은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아.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라. 그게 돈이냐 돈 아니냐 이 말. 그러면 돈이냐라는 걸 예쁘게 말하면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 제외다. 그래서 가장 쉽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요게 시작 가압류. 돈 이외의 사유로 딱지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시작 가처분. 그러면 여러분들 가처분은 한 글자만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우리가 소송이 들어가거든. 조금 지금 할 거예요. 소송 들어갈 때 소송은 1월 2일 날 들어갔어. 근데 판결서는 7월 날 나왔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잖아요.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하거든. 그러면 얼마든지 팔아먹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 있지. 그래서 재판 도중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걸 뭐라고 그런다?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항상 소송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소송이 들어가면 가처분도 같이 들어간다. 요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요걸 지금부터 배우러 갈게요.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제일 위에 가면 이제 가처분 등기 이렇게가 나옵니다. 의를 보세요. 의의 가처분은 자 적었습니다. 금전채권 이외. 왼쪽에 팁을 보세요. 왼쪽에 팁에 자 가처분은 금전채권 제외. 그러면 가압류는 이제 시작 금전채권. 그러면 딱 공부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처분 등기 허용 여부거든. 밑에 표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자 합니다. 공유 지분에 가처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근데 오른쪽에 합유 지분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2번이 중요한 겁니다. 가등기상에 자 적었습니다.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오른쪽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 그러면 이거를 있잖아요. 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자 보세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말이 있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했죠? 자, 그럴 때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래 묻습니다. OX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O입니다. 이거는 X예요. 자, 두 번째 요리를 와보세요. 요거를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우리가 본등기죠. 다시 합니다.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그 이때는 취득입니다. 취득.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학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법에서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법에. 오케이? 네.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러면은, 답이 너무 쉬운데, 이러다 보면은 조금 막연하거든.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예들 때 이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매매하는 매도인은 처분이지. 매수인은 취득이지. 맞아요? 자, 이제 얘들입니다. 10살짜리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있지.
5개월 된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뭐다? 있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뭐다? 있지. 그래서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10살짜리 애가 집 팔아먹으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처분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10살짜리 애가 집 팔아먹으러 못 오잖아요. 그 처분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는 처분하는 거를 금지시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취득하는 걸 금지시킬 수는 법에 뭐다?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쉬워요.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됐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성인이니까 예들 들어도 됩니다. 임신이 있고 낙태가 있거든. 임신은 취득입니다. 낙태는 처분입니다.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임신하는 데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요즘 낙태죄 합법됐어요? 그럼 좋다. 낙태죄 옛날로 칩시다. 이제 된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낙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세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은 공부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죠. 방 한 칸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밑에 내려옵니다. 가처분 등기의 실행인데 자 조심해서 봅시다. 2번을 봅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만 줄 것이요. 의한 소유의 제기에 따른 가처분은 갑구 동그라미 쳐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갑니다. 전세권 말소를 줄 것이요. 위한 소유의 제기에 따른 가처분은 얼구 동그라미 쳐서 자 여러분들 소유권은 갑구해야 한다. 전세권은 얼구해야 한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럼 3번이 문제예요. 가처분의 비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등기 청구권 줄 거 보세요. 설정 등기 청구권. 어로서 소유명의는 가처분 채무자라고 이러는 가처분 등기란 등기 기록 중 동그라미 칩니다. 갑구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얼구 이래 놓거든. 오케이?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갑구다, 얼구다, 갑구.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아니, 쉬워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을이 있잖아요.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준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갑이 돈만 딱 빌려가고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등기를. 오케이? 네. 해주기로 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야 빨리 등기해달라. 그래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3월 1일 날 나왔다. 그러면 요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갑하고 을은 소송의 당사자니까 현재 이 부동산에 재판 들어왔다는 거 알지? 제3자는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모른다는 말은 갑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 그럼 요 기간 중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갑은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자이다 끝자.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가처분 표시는 갑구이 하느냐 을구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봅시다. 무슨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저당권. 그럼 소송의 표시는 갑구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 기간 중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니까 어디에다 간다? 갑구. 그럼 제 말을 다시 할게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얼구이 한다. 오도와이더 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럼 그 가처분 표시는 갑구이 한다. 얼구이 한다. 갑구.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375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6번에 갑니다. 6번.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은 죽었습니다. 주등기. 전세권, 지상권에 대한 가처분은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공부 안 해도 되거든. 그럼 이제 결론은 5번으로 내리우세요.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팁으로 보세요. 오른쪽에 팁에 가처분 등기 옆에입니다. 죽었습니다. 시작.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 있죠. 시작. 단독 말소.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글자거든. 답은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가처분 등기를 말하는지, 가정님한테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하는 이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면 쉬워요. 보세요. 갑을, 자, 이 부동산이 있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했어, 매매. 그 매매인데,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근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을이 여러분들 소송은 법원에다가 제기를 하거든. 소송을 걸 때 가처분도 같이 들어간다. 소송 걸면서 뭐도 들어간다? 가처분. 그럼 요 가처분은 재판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을은 법원에다가 합니다.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촉탁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제 이번에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다 이 말입니다. 판결서는 4월 1일 날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자, 들어갑니다. 을이 가처분 등기 했다 안 했다? 했지. 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병의 입장에서와 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병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병은 등기부등본 떼보지. 떼보니까 요 글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은 이 부동산이 현재 재판 중에 있구나. 나중에 내가 이 부동산을 샀다 하더라도 갑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을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안 사는데 또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병.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됐죠? 자, 이제는 을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 해놨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들어라 하지 말고 들어라 하고. 그럼 이 사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호칭 정리합니다. 이 등기를 가처분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는 시작 가처분 이후의 등기.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소송은 누가 걸었다? 을. 소송 중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다? 병.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도 을은 가처분 등기 해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은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을은 소송에서 이겼다면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는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왜? 소유자가 둘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판결서 가지고 소유권 이전 할 때 이거 말소도 같이 들어간다 이 말. 그러면 4번에서 3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5번에 누구로 넘어간다? 을. 그럼 결론은 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거는 누구한테 죽는다? 을. 또 여기 무슨 말소? 단독 말소. 그럼 칠판을 제 손을 잡아보세요. 이게 만약에 가등기였다면 이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지. 맞아요. 이때는 시작 직권 말소. 가등기에서는 시작 직권 말소. 여기서는 시작 단독 말소. 글자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손 봐야 돼요.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지. 보세요.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로 와요, 안 와요? 와.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니까 소송이 종결됐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켜 줍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기라. 그러면 말소시킬 수 없는 게 또 뭐냐? 이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해서 말소할 수 없는 거, 가등기에서 말소할 수 없는 거, 이제 가처분에서 말소할 수 없는 거, 요 세 개를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제 손을 보세요. 답은 가등기와 해결 방법 똑같아. 가등기와 해결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책으로 갑시다. 5번에 가처분 등기, 유예 등기의 말소입니다. 동그라미 1. 그러니까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 자, 본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하면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에 자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자, 죽었지 마세요. 로서 가처분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앞에 침해하니까 단독 말소죠. 그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이제 그 말이 거기서 보이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디귿입니다. 디귿.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 우회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가처분 등기 줄 거세요. 그럼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우세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또 묶으세요. 기억, 전에, 니은, 전에, 디귿, 대항, 답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나와있지. 그럼 아까 가등기와 같아, 안 같아? 같이. 가처분 등기 전에 등기는 말소 못하는 거지. 맞다, 안 맞다?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해입니다. 소유권 이해. 기억, 자, 기억, 죽었습니다. 지상전세 임차권. 넷째 줄입니다. 넷째 줄에 죽었습니다.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답이죠.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한 칸 밑에 단독으로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밑에 니은으로 갑니다. 저당권 줄 거세요. 셋째 줄 끝에 말소를 신청할 수 뭐다? 없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하나만 이해해놓고, 그러니까 가등기와 해결 방법이 똑같거든. 그럼 하나만 해놓고 합시다. 하나만. 보세요. 갑, 을. 자, 이렇게 내렸어요.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전세라고 합시다. 전세. 갑이 집주인입니다. 세입자입니다. 전세금 1억을 줬어.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한번 내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럼 소송은 1월 1일 날, 판결서는 2월 내려도 그럼 요 사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니까 가처분도 같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이 가처분의 표시는 갑구야 합니까? 을구야 합니까? 아까 시작. 갑구.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처분. 되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도중에 갑이 병한테 전세권을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소송 중에.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은 판결서를 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이래 바로는 못 들어오지. 전세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2번에서 1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오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결론입니다. 전세와 전세는 양립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지어야 돼요. 그러다 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가등기와 해결 방법은 같아, 안 같아? 같아. 됐어요.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럼 이제 6번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입니다. 집합 건물이거든. 한번 배우러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면은 집합 건물이 막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렵습니까? 괜찮죠?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377페이지를 갑니다. 일단 잠깐만 보세요. 이 책에 제가 이렇게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분 건물을 공부를 하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래 되졌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101호, 201호, 301호 이래 돼 있지. 102호, 202호, 302호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글자가 뭐다? 구분. 요게 한 개 이렇게 딱딱딱 구분돼 있지. 맞죠? 네. 그러면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구분 건물입니다. 전체를 말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게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 강의실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이라는 걸 보세요. 바닥과 천장 외 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이 강의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닥이 콘크리트로 딱 쳐져 있잖아요. 천장도 콘크리트로 쳐져 있잖아요. 벽이 있잖아요. 오케이? 네. 요게 구조상의 무슨 성? 독립성이다. 그러면 이용상의 독립성은 출입문이 독자적으로 나 있다. 여러분들 아파트 102호를 가는데 101호를 거쳐서 간다.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가 있다. 각각의 호수마다 출입문은 독자적으로 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용상의 무슨 성? 독립성입니다. 맞죠? 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면은 377페이지 제일 위를 갔어요. 여기 가면 이래죠.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로 죽었습니다. 등기할 수도 있고 일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죽었습니다. 등기할 수도 있다. 이게 시험의 답으로서는 2번을 만들었고 그냥 지문으로서 자주 띄어요. 그럼 결론은 이 칠판을 보세요.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그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그래서 시작 할 수 있다. 그럼 요것만 썼어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가 시작 X. 그것만 딱 하면 됩니다.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3번에 구분 점포 있죠? 여러분 구분 점포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오세요. 구분 건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거든. 그럼 요거 하나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전유 부분은 단독 소유권이나 공용 부분은 구분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죽었습니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마다 없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고 2번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죽었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용 부분 나오죠. 그럼 이때는 이제 요래만 공부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거든. 그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말해. 그럼 이거는 등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라. 예를 들어라 우리 관리동을 말하는 거라.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거예요. 그러면 관리동은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동이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럼 갑구가 없으면 얼굴은 자동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밖에 없다? 표제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통과 됐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2번의 공용 부분의 표를 보세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두째 줄의 끝에 죽었습니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넷째 줄에 표제부만 둔다.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사용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잠깐만 한 장만 넘겨보세요. 제일 위에 가면은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가 나오거든. 이게 시험의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닙니다. 제가 글자로 해볼게요.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르세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르세요. 자, 그거는 줄 거세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 건물에 의한 소유権말 때 현재 구분 건물 소유인과 공동으로 자 죽었습니다. 대리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놓거든. 그러면 자 이리 오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요 글자를 잠깐만 와봅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 여기에 사는 사람을 구분 건물 소유자.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땅 있죠. 땅을 한자로 대지지 대지.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있지. 요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가 소유권이죠. 그죠? 하나가 지상전세 무슨권 임차권. 그 말은 대지 사용권의 소유권이라는 말은 건물하고 땅하고 소유자가 같다는 말이고 이거는 지상전세 임차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맞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지사용권은 무슨 권이다? 소유권이다. 그럼 이제 결론을 제가 이야기할 때,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거든. 여기에 대지사용권, 토지가 있거든. 답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그 분리 처분할 수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언제부터 분리 처분할 수 없냐? 이걸 신경을 안 쓰는 거라. 분리 처분은 안 돼. 안 되는데 언제부터 분리처분이 안 되느냐 이 말이거든. 그리고 답은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분리처분이 안 돼요.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나와야 돼. 아니 우리가 대리권 하면 무조건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걸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키를 잡을 때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분리처분이 안 돼.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자, 우리 민법을 배우더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해당 구 사항란에 해당 구에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며 그때부터 토지와 건물은 일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대리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해했죠? 네, 꼭 예를 기억하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돼야 안 돼요? 돼. 결혼하고 나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부때리면 혼나지. 맞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글을 보세요. 다시 갑시다. 첫째 줄에 갑니다. 1번입니다.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사는 게 대리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니까 아직까지 대리권 등기 됐다 안 됐다? 그럼 칠판 오세요. 이 건물이 건설회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리사용권도 건설회사 거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건설회사가 아직 대리권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건물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대리소유권은 나중에 넘겨주기로 약속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라. 그 말은 대리권 등기하기 전에는 된다 이 말입니다. 대리권 등기를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이제 건설회사가 갑에게 요거는 넘기고 요거는 아직 안 넘겼어. 그럼 이제 이게 을에게 갔거든 병에게 갔거든 정에게 갔어. 그러면 언젠가는 건설회사가 대리사용권도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그럼 넘길 때 이리 왔다 이리 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할 때 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시험에는 이 문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지문을 채우기 위한 시험 문제지 답으로 만드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갑시다. 여기서 오늘 이제 요거를 배우러 가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일단 책에 줄을 끊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줄을 끊어놓고 공부해볼게요. 자, 책에 거기에 갈로 열고, 자, 5번에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갈로 열고 2번에 대지권의 등기입니다. 갈로 열고 2번에 대지권의 등기에다가 제목을 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79페이지에 갈로 열고 3번 제일 위에입니다. 제일 위에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에다가 줄을 거세요. 그럼 오른쪽에 팁으로 갑니다. 팁. 오른쪽에 팁입니다. 자, 시작.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지금 그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분리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3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가 좀 더 정리합니다. 대지사용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비담보채권, 저당권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 다음에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요가 딱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를 2번 하는 게 또 봐. 등기를 2번 한다면 또 봐.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2번을 하고 지역권 등기도 2번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거는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2번 한다는 거는 건물 등기부도 하고 토지 등기부도 하고 여기서 2번 한다는 거는 요역지에도 하고 성역지에도 하고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성역지 등기 용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지역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이나 그런 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공동 신청이지. 근데 요거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거 성역지 등기 용지에 지역권 등기 했지.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에도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 이는 등기관이 뭘 한다? 그럼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직권. 요거는 요거. 됐죠? 여기서는 공동신청이 키가 아니고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그거를 외워야 되고 요거는 등기관이 뭘로 한다? 직권. 그럼 여기도 관할이 동일하면 직권이고 관할이 다르면 통지관은 그는 상식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관할이 동일하면은 예를 들어서 관할이 동일하면은 등기부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있지. 관할이 다르면 평택 사람 등기관이 안성 등기소 등기부를 만질 수 없지.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 하네요. 해. 그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대리권 등기를 2번 하는 거야. 2번.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건물 등기부는 어디다가 하느냐? 표제부에 한다 이 말입니다. 토지 등기부 어디 한냐? 해당 구에 한다. 이 해당 구가 다시 합니다. 소유권이냐? 소유권 뭐냐? 이외. 그럼 대리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하는 것이고 대리사용권이 소유권이면 무슨 구이고?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대리권 등기를 몇 번 한다? 2번. 오케이. 네. 그러면 그게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해지거든. 자,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좋다. 교과서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378페이지를 갑니다. 3페이지 가면 2번에 보세요. 2번에 대지권의 등기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봅니다. 대리권 등기란 구분건물 소유자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대리사용과 대리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건물 등기 기록 중 할 때 건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죠. 기록 중 표제부를 줄 거세요.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그 3번에 가면은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191페이지. 그래가 표를 보세요. 표. 1동 건물 표제부 찾았습니까? 첫째 줄에 갑니다. 1동 건물 표제부 하단에 자 적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밑에 칸 내려오세요. 전유부분 표제면 전유부분 첫째 줄에 구분 건물 표제 하단에 적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그래가 191페이지를 갔다 오겠습니다. 자, 191페이지를 갔다 오겠어요. 자, 그래가 여러분들 191페이지에 잠깐만 요리로 보세요. 요거는 적지는 마세요. 적지는 말고 이래 보세요. 보세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하게도 여기에 표제부, 갑구, 얼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자, 이래 넣어줘. 1동이 있고 전유부분이 있고 그럼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여기에 몇 개?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또 상하로 나누는 거라. 또 상하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상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래 넣어줘. 1동 건물의 표시. 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래 놉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뭐다?
표시. 됐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표시.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입니다. 대지권 등기.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요까지 시험에 요 정도까지는 외워둬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이랍니다. 왜 상하로 나눈다는 거는 안다 모른다? 그럼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보세요. 땅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 두 번째, 아파트는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 같이. 그러면 왜 상하로 나누느냐? 상은 건물을 표시하고 하는 토지를 표시하고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요리 와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 시작. 토지의 표시. 대리권이라는 말 자체가 토지잖아요, 토지. 오케이? 네.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요까지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191페이지에 제일 위에 등기부 보세요. 일동 건물의 표시 줄 꺼져 있죠. 그 셋째 줄 밑에 넣으면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셋째 줄 밑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리권의 표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자, 그 꽈리 나오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시킬게요. 이리 오세요. 그래가 보세요. 이 두 개를 원래 다 그려야 되는데 두 개 안 그리고 한 개만 그려도 이해됩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원점에서 갑니다. 자,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됐거든. 이래 됐죠. 그러면 이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건물 등기부 그립니다. 토지 등기부 그립니다. 토지 등기부 그립니다. 건물 등기부부터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래 됐죠. 그럼 여기에 표제부입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예요. 그럼 여기에 표시 번호가 있고 접수가 있고 건물 번호가 있어요. 건물에 내역이 있어요. 내역.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기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요. 자, 보세요. 1701호입니다. 여기에 표시 번호 대지권의 종류입니다. 종류 대지권의 비율입니다. 비율 그 다음에 등기원인 기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 표제부 됐죠? 자, 그래가지고 요리 와보세요. 이제 토지 등기부 그립니다. 자, 여기에 순위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자, 갑구 소유권입니다. 접수입니다. 등기 원인입니다.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그럼 표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일어났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었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 사는 사람을 구분건물 소유자 어드와이더 여기에 사는 사람을 전유부분 소유자 어드와이더 그럼 여기에 만약에 1701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701호에 사는 사람이 땅 있죠. 땅을 한자로 뭐다? 대지. 땅을 사용한다. 이게 대지 무슨권? 사용권. 그럼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기서 1. 소유권이 무슨 권이다? 대지권.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5,000분의 77. 그러면 땅의 면적이 얼마고? 5,000.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빨리 됐다고 그랬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건물 등기부고,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아파트 토지 등기부고. 맞죠? 네.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이 대지권.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이 대지권. 글자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럼 이거는 건물이다, 토지다, 건물. 이걸 말할 때 대지권 등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이다, 토지다, 토지. 똑같은 글자입니다.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여기서 부를 때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는 말은 대지권이 무엇이냐? 그럼 대리권이 소유권이지. 맞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글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부를 때는 대리권 등기라고 부르고 여기서 부를 때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그 말이지.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요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요리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조금 작게 해봅시다. 자, 요렇게 되졌죠? 그러면 여기에 1701호에 사는 사람이 전유 부분에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의 땅의 대지 사용권으로서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 그럼 이 두 개는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위는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건물. 밑에는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그럼 1701호를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자기가 갑이 갖고 있던 1701호가 갖고 있던 지분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이게 같이 가야지, 같이. 이게 하나다, 하나 아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상체, 하체 하나예요, 하나. 오케이? 네. 그럼 이거 가면 이것도 같이 간다, 따로 안 간다? 같이. 근데 그럼 이것만 1701호만 을에게 매매한다는 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요거 가면 요것도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1701호에 저당권 설정하면 1701호에 딸려있는 토지 지분에도 자동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면 여기도 자동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그 한 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 법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법에는 절대 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만 봅시다. 건물만 안으로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시작 없다. 그러면 토지만 요것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없다. 법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시작 없다. 토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시작 없다. 그럼 작년에 요 두 개가 기출문제 지문으로 뜬 거예요. 오케이. 네. 요것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됐죠?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하나를 이제 더 해봅니다. 379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에. 등기관이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리권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직권 동그라미 치세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리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글을 줄 거세요. 대리권 뜻을.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이리라 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리도 오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또 오세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위하고 이거는 무슨 등기부위고? 토지. 이거는 표제부위합니다. 이거는 해당 구입니다. 해당 구니까 대리권이 무슨 구일 수 있다? 갑구. 무슨 구? 을. 그럼 소유권이면 어디다 해라? 갑구. 지상전세 임차권은 어디라? 을. 자, 그러면 1순위입니다. 자, 1이 오면 O도 Y다. O. 1이 가면 뭐다? X. 1이 왔어요. 그럼 1이 오면 뭐다? O. 1이 가면 뭐다? X. 그거만 딱 조심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만 딱 외워갔어요. 자, 제 말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조건 답은 이게 답입니다. 왜 이게 답이냐면 답만 딱 합시다. 아파트는 건물을 배운다, 토지를 배운다, 건물.
표제부를 배운다, 갑구를 배운다, 표제부.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웁니다. 개인 거는 개인이 지고 하는 거지. 표제부는 공동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아파트는 전부 다 표제부를 배웁니다. 그러나 갑골구이 하는 한계가 딱 있잖아요. 그럼 그 한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이래 문제를 내겠죠. 다음 중 집합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1번의 소재와 집은 어드와이더 O, 2번의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어드와이더 O, 3번의 대리권의 표시 어드와이더 O, 4번의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어드와이더 O, 5번의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 오덱스다 X. 항상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아까 또 다시 해볼게요. 지역권 등기를 2번 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성역지에는 공동신청이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이거는 공동신청이지. 그럼 아까 요역지는 등기관이 몰란다, 채권은. 이것도 등기관이 몰란다, 채권은. 똑같은 말입니다. 해결 방법이. 두 번 할 때는 하나는 신청이고 하나는 뭐라고? 채권. 그러면 지역권에서는 성역지는 신청이고 공동신청이고 요역지는 뭐다? 채권. 여기는 건물은 공동신청이고 토지는 등기관이 몰란다? 채권. 그래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어. 통과. 자, 교서 387페이지를 가보겠어요. 이신청인데 있잖아요. 이게 26회 때, 28회 때, 30회 때 이렇게 3번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26회 때와 28회 때는 답이 똑같은 걸 했어요. 똑같은 거를 29회 때, 30회 때는 문제가 달랐었어요. 그럼 이제 31회죠. 그럼 31회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제일 위로 올라가세요. 더 이신청입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냐는 관할 밑으로 긋습니다. 지방법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요건으로 오세요. 자, 여기는 저번에 이제 하나만 제가 이야기해 놓고 해볼게요. 요리로 와보세요. 자, 글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신청이거든. 답은 요거예요. 보세요.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책에 잠깐만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여러분들 388페이지에 거기에 표가 있죠. 표를 갖고 공부를 하면 돼요. 하는데 답은 제 손으로 봅니다.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낼 거인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여기서 풀어합니다.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이거든. 그러면 부당한 처분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답은 이겁니다. 이런 건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접수는 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 자체를 안 받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서류를 받아가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는 접수 단계다, 심사 단계다, 심사. 그럼 접수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접수를 안 해주더라. 그게 부당한 처분입니다. 왜 접수 안 해주느냐? 이의제기할 수마다 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자태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열람 발급 안 해주더라. 그게 부당한 처분입니다. 그런 걸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처분은 뭐냐? 등기 실행이에요. 됐죠? 하나만 되고요. 요거는 각하 결정. 그 요 낱말 뜻을 풀이하면 돼. 그럼 이걸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책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보세요. 답은 이겁니다. 각하 사유 아닌데 각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각하 사유인데 각하 하지 않고 등기를 뭐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글자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요 글자와 요 글자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풀이 해볼게요. 각하 사유 아니죠. 각하 사유 아니라면은 등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각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 이 말.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주느냐 이재기한데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제 보세요. 제가 홍대 앞에 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오케이? 있는데 사갔다고 입장시켜 준다 안 준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 야, 나 미성년자인데 왜 입장시켜 줘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맞죠? 네. 밑에 거 보세요. 각하사유이다. 그럼 등기해주면 안 되지. 근데 각하지 않고 등기를 뭐다? 해버려. 자,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입장을 시키더라. 그럼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위에 거는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니까 이재계인 것이고 밑에 거는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주니까 이재계했다 이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1호에서 11호. 여기는 예를 들어서 1호, 2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3호 이하.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세요. 위에 거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1호부터 11호 전부 다 이재기가 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명문으로 나와 있거든. 그 각하 사유에 1번부터 11번 있잖아요. 그럼 풀이해 봅시다. 1번 사유가 아닌데 1번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번 사유가 아닌데 11번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1호부터 11호가 전부 다 이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거는 각하 사유인데 각하 가지고 등기를 해버렸죠. 해버렸다면 그 각하 사유가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우리가 1호, 2호는 그러니까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재기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여기서 제 말은 1호, 2호는 이재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3호 이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다시 보죠.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유효. 유효이기 때문에 이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이재기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국어 시간입니다. 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가 있거든. 그리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누었지. 그 1호, 2호, 3호에서부터 11호. 그럼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예요. 그게 당연 무효다 이 말. 그런데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가 돼버린 거야. 유효니까 이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이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무효,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무효이니까 그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이해한다 못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이래 말했죠. 제 말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봅니다. 갑하고 하라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 매도인입니다. 그럼 인감제출 해야지. 맞죠? 네. 인감제출 했어요. 그럼 등기가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인감제출 안 했어요. 그럼 안 했다 이러면은 구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등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일치면 유효인데 유효. 유효이니까 이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키는 이겁니다. 키는 이겁니다.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거든.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거든. 그럼 이재기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사자는 당연히 이재기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는. 그러나 제3자 이해관계인이 이재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돼요. 자, 이거는 푸는 요령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실. 읽어보세요. 시작. 각하 결정. 우리가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법 정확하게요. 등기 기록상 이해관계인입니다. 그 말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이지. 아직 등기부에 이름도 안 올라갔는데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오세요. 이거는 무슨 결정? 각하 결정이니까 등기 자체가 됐다 안 됐다?
등기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존재 자체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이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가 실행됐다는 건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해관계는 있을 수마다 있다. 그럼 있으면 이해관계는 이재기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딱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 제3자는 시작 X,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시작 O.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388페이지 책으로 갑시다. 제일 위에 표를 보세요. 표에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 각하결정만 줄 것이에요. 그래 오른쪽에 이의신청인의 제3자만 줄 것이에요. 그래가 딱 외울 때는 각하결정의 제3자는 이재기할 수 없다. 그 밑에 그 내려오세요. 왼쪽에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 등기실행에다가 동그라 줄을 것이에요. 그럼 이해관계인 오른쪽에 이해관계인에다가 오라. 오. 그럼 이재기할 수마다 있다. 이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그게 26회 때도 시험, 28회 때도 시험의 답이었어요. 그럼 이제 1번을 갈게요. 부당한 판단 기준 시점은 죽었습니다.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 기준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요게 26회 때도 답, 28회 때도 답, 그 답이 두 번이 났어요. 두 번이. 그러니까 표에는 6회만 이래 표시되어 있는데 28회 때도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푸실 때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 오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냥 결론은 끝글자가 답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자 다른 각도로 써볼게요. 등기 필증이 있고 등기 필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필증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뀔 때 뭐가 달라졌냐면은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양식이. 다른 말 해봅시다. 옛날 호적의 양식하고 오늘날 가족관계 등록부의 양식하고 양식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죠? 아니 옛날에 호적 한 번도 안 떼봤어요. 옛날에 재적등본을 떼면 다 나오거든. 할아버지부터 다 나오거든. 그걸 집에 한 장 떼놓고 이래 있으면 족보 찾기가 참 쉬운데 관심이 없네요. 그죠? 관심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옛날 호적과 오늘날의 가족관계 등록본의 양식이 틀립니다. 그러면 옛날의 등기필증의 양식과 오늘날 등기필정보의 양식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 다릅니다. 그럼 두 번째 등기필정보를 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네요. 할 때 답입니다. 옛날 거 제출해도 됩니다. 지금 최근 거 제출해도 돼. 옛날 거 제출해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소유권 벌어넣기 하고 벌어넣기 하고 옛날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이제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소유권 이래넣기 하지. 그럼 갑은 의무자니까 등기필증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옛날 거를 제출했다, 이 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새 거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야, 이 사람은 옛날 것도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재기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등기를 신청했거든. 오늘 등기를 신청했거든. 그러면 오늘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재기하는 거지. 1년 있다가 새 증거 갖고 이재기하는 거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실, 신증거 방법으로는 이의신청할 수마다 없다. 잠깐만 제 손을 보세요. 공부하기가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 왜냐하면 상식으로 풀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어. 그럼 당연히 이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깊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답만 딱 외우면 되죠. 그 글자가 답이잖아요.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26회 때도 답, 28회 때도 이게 답이었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줬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왜 그럴까 이러면 끝장이다.
그자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국가가 시키면 그러는갑다 이러면서 하세요. 그 토달면 많이 힘들어져요.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자, 그럼 이제 389페이지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거는 놔두시고 큰 3번으로 갑니다. 이의신청의 절차입니다. 절차.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오른쪽에 팁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에 팁으로 가보세요.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다 갑니다. 이의신청 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하면 이것도 옛날에 외정시대 때 한 번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 갑니다. 근데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합니다. 등기소. 그러니까 등기소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의 효력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1번만 공부해두면 됩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조력이 없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전에 388페이지 시험에 거기서 2번을 만들었거든. 또 만든다 이러면 이제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 없답니다. 이거 있다 이러면 O, X다. X.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이랬어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지. 제한이 없다잖아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지. 그럼 이거 너무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번의 소유자 누구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어. 그래도 소유자 누구다? 그럼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매매할 수 있다가 처분할 수 있다잖아요. 매매할 수 있다가 무슨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를 이놈의 자식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작.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이래 쓴다 이 말입니다. 법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은 이렇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라는 게 뭐 우리말로 풀이하면 시작. 처분할 수 있다 이래 돼.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볼게요. 이의신청이 들어왔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된다. 살아있다. 그 살아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작.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이 없다를 있다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시험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그 정도에 두고 다음 달에는 다른 거를 갖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